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원투나인 시리즈 카메라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리고 나서 너무 개인적인 일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못 올렸었는데 이제서야 찍게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안은 당연히 그 전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두셨을 거고, 보라색을 겉면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두께 같은 경우에는 0.75, 0.73, 한 0.7 정도 되는 두께예요. 조금 얇은 것을 준비했고요. 안감으로 쓸 검은색 소가죽도 마찬가지 0.7, 0.6, 0.7 그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평균적으로 0.7 정도 되는 두께를 겉과 안 모두 쓸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겉면으로 쓰는 가죽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5 정도 두께를 쓰는데,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저희는 이 가방을 만들 때 이렇게 파이핑을 심어서 만들 거잖아요. 이 가장자리 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파이핑을 심는 이 가죽도 얇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면도 얇아야 되는데 피할기가 없는 경우들이 이제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피알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가장자리 두께에 맞는 그 사이즈로, 그 두께로 전부 다 피알을 해서 받은 다음에 부족한 앞면과 뒷면의 두께감은 보강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퍼는 그냥 보라색 YKK 3호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토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실은 리넨실을 준비했고, 엣지코트, 뭐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파이핑 같은 경우는 제가 2mm 지름을 가진 이 파이핑을 쓸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써볼 거예요. 우선 눈에 보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SH라고 좀 많이들 부르는데, 예전에는 VXP라고도 많이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강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류의 보강의 특징은 뭐냐면 LB와는 달리 구겨도 이렇게 탄성이 있습니다. 즉 뒤집는 가방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보강이고요. 이게 한 0.8 정도 되는 두께일 거예요. VXP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체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성이 있는 보강 0.8 정도 되는 그 두께를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B 0.4짜리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왜 준비했냐면 지퍼가 위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감이 조금 아쉬워서 이거를 그냥 전체 본딩에서 붙여서 조금 힘을 잡아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0.4 정도 되는 LB 조금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인솔 이게 1.2인가 1.5 정도 될 거예요. 1.5 정도 되는 1.5 정도 되는 인솔, 뭐 에바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약간 점착식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두께감을 채워줘서 앞뒷면이 너무 얇은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것들을 가지고 해볼 거고요. 먼저 앞면과 뒷면을 먼저 재단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장을 재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겉감과 안감 둘 다 하나씩 재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곡선은 가죽이 얇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겉, 안 두 장씩, 앞판과 뒷판이죠. 전부 다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단을 다 했고요. 제가 아까 마저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마저 드리자면, 가죽 같은 경우는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도 회복성이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가죽이어야 됩니다. 겉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가죽이면 좋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뒤집지 못하는 가죽은 이렇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LB 0.4짜리를 조금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조금 뒤집어도 되는, 아까 소개드렸던 좀 회복성이 있는 이 보강 얇은 것을 하나 차라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집는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인솔, 점착식 인솔 1.5짜리를 쓸 거고, 그 다음에 VXP나 SHC 같은 조금 회복성이 있는 보강 0.8짜리 그리고 0.4짜리를 쓸 겁니다. 그리고 앞뒤판에 들어갈 보강을 재단을 해 볼게요. 앞뒤판에 들어가는 보강 같은 경우는 보강 도안을 그때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보강 도안을 한번 살짝 얹어 보시면 파이핑이 들어갈 부위만큼이 조금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 해서 2개씩 그래서 재단을 할 거고요. 이 점착식 인솔 1.5짜리 2장, 그리고 SHC나 VXP 같은 회복성이 있는 보강 0.8짜리 2개, 그렇게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다 했습니다. 겉, 안, 그리고 보강 둘, 겉, 안, 보강 둘 해서 앞판과 뒷판이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 각인을 찍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각인까지 찍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는데, 우선 요 한쪽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내버려 두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앞뒤판은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겉 안쪽에 이 점착식 인솔 요거를 붙여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체가 뒤가 붙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뗀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데, 아까 이 보강 보안을 이렇게 대보시면 전체적으로 8mm씩 이렇게 여분이 있게끔 작게 재단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안을 대고 한번 그리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꾹꾹 처음부터 누르시는 것보다는 위에 살짝 얹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얹어 놓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8mm씩 여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하고 나서 저희가 잘랐던 보강 이거를 하나 더 붙이는데, 이거는 가장자리만 본딩해서 붙여줍니다. 전체 본딩은 안 할 거고요. 가장자리만 본딩을 합니다. 가장자리도 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정되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본드는 아껴 쓸수록 좋습니다. 많이 바르시는 게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충분히 골고루 바르시되 얇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얹어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버틸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붙이실 때는 이 보강에는 본딩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8mm 여분 이쪽만 본딩하고 이 안감도 마찬가지 8mm만큼만 본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본딩을 양쪽에 다 하고 나서 붙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휘어 붙일 거예요. 가장자리 쪽에서 우선 위쪽에 대충 올려놓고 나서 대충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대충 놓고 나서 여기서 가끔 눌러서 붙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깥쪽 면이잖아요. 이 보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서 붙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이 보강 라인에서 이렇게 꺾어서 붙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파이핑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 붙이고 나서 뒤집어 버리면 이 안쪽이 주름이 집니다. 그것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안쪽에서 당기듯이 해서 이렇게 사방을 직선 부위를 먼저 붙여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쪽이 뭔가 팽팽한 느낌이 들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군데를 먼저 해놨더니 이게 조금 팽팽하게 잡히는 느낌이죠. 나중에 뒤집어지더라도 이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안감이 튀어나오는데 이 안감은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자리, 모서리도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 이렇게 둘레가 다 꺾여서 이렇게 45도로 서 있는 느낌이 될 거고요.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꺾인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서 모양을 조금 더 잡아주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이 봄폴더를 가지고 지금 이 보강 라인에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잡아주셔도 돼요. 지금 이 봄폴더로 하는 작업은 굳이 필수는 아닌데 뭔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작업을 추가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튀어나온 안감 같은 경우는 이 겉 가죽, 이 보라색 가죽에 맞춰서 깔끔히 잘라내서 해버리시면 되고요. 보통 이거를 조금 약간 거칠게 맞지 않게 재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엣지 코트 칠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최대한 깔끔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앞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것을 뒷판도 똑같이 해서 준비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뒤판이 준비가 다 되었고요. 여기에 이 파이핑을 이렇게 해서 붙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가죽을 재단해야 되는데 우선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또한 이거를 하면서 계산을 해놨던 게 있어요. 이 4분의 1만큼이 1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640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조금 여분을 포함을 해서 650, 한 660 정도 재단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판 각각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이 파이핑 이게 지름이 2mm 짜리예요. 2파이짜리 한 660 정도를 2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죽도 2개를 재단할 건데 한 번에 이렇게 재단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금 도를 내놓고 할 겁니다. 17에서 2개면은 34니까 대충 한 4cm 정도? 그 정도 여유를 잡고 재단을 좀 하고, 이게 타이트하니까 조금 더 길게 잡고, 제가 17mm 폭으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일자를 맞춰 놓고, 이게 템플릿이죠. 17mm 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포맥스예요. 포맥스이고 그냥 하드보드지나 그런 종이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폭을 세팅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은 폭이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놓고 잘 눌러서 천천히 재단하시는 거죠. 이렇게 2줄을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딩을 합니다. 본딩을 할 때는 이 파이핑에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죽만 안쪽에 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잡고 가운데쯤 이렇게 둔 다음에 밑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끝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끝을 맞추고, 밑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끝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는 거죠.
붙여놓고 여기도 맞춰서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아니면 이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 여기서 쓸어 올려서 붙여놓고 붙이고 이렇게. 이 파이핑으로 쓰는 이 BP선 같은 경우에 가운데 최대한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폴더로 양쪽을 이렇게 눌러서 확실히 모양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여기다가 본딩해서 붙일 건데, 여기 이음새가 생길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죽 하나로 덮어서 만들 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아래쪽 센터를 살짝 표시해 놓고 이 센터부터 맞춰서 붙일 겁니다. 그러면 도안을 십자 패턴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십자 패턴 기준으로 센터를 표시를 해 두시고, 여기부터 센터거든요. 여기부터 붙일 건데 본딩을 하시는 거죠. 본딩은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겉면 쪽에 하시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심지 쪽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 쪽에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양쪽을 본딩을 다 했고요. 여기 끝은 살짝 자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붙일 겁니다. 이 센터부터, 이 아래쪽이죠. 아래쪽 센터부터 맞춰서 붙일 건데 가장자리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칼로 이렇게 조금씩 칼집을 내서 하진 않아요. 대신에 최대한 눌러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곡선에서는 최대한 당기면서 붙여서 나중에 모양이 알아서 이렇게 꺾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조금 꺾이는 느낌이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곡선 부위에서 조금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당겨서 붙이면서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꺾이는 느낌으로 붙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맞춰서 잘라버릴 거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잘라버리면 이 이음새를 가려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가죽을 이 폭은 크게 상관없어요. 10mm든 12mm든 상관이 없어서 이거를 조금 재단해서 본딩해서 가려줄 겁니다. 제가 이 파이핑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mm 하면 너무 얇은 느낌인데? 이건 너무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폭이 15mm거든요. 이 자폭으로 해야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보자. 네. 그냥 15mm로 할게요. 이 폭 정도로. 그래 조금 안정감 있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살짝 들어서 본딩해서 마저 붙여줄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본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들어서 본딩을 해서 감싸주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최대한 가운데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감싸서 붙여버린 다음에 눌러서 확실히 고정을 시켜주고, 튀어나온 것은 가위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칼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뒤판에 파이핑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